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특별히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승호 원장님을 모시고 공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승호 원장님은 거의 30년 동안 형법이라든지 형사소법을 연구하셨고, 특히 이제 그 대학 특강이라든지 외부에서 명강사로 소문이 나시고, 건국대학교에서도 그 우수 강의 교수로도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여러 가지 시험도 축제도 많이 하셔서 거의 모든 형법에 대한 거의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잘할지, 형법을 잘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형법의 시험을 잘 볼까 하는 시험 거에 잘 대해 볼까? 그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알고 계신 거 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에 무슨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러죠.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제 형법 강의를 한 30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특히 형법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필요해서도 할 텐데 그런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두 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뭐냐 하면 형법이라는 게 결국은 법이니까 다른 일반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과 같겠죠. 같이 하는 그런 방법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형법은 법이지만 형법 공부는 특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일반 다른 법과는 다른 면도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라서 그렇죠. 형법이라는 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그런 공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법이라는 게 법이잖아요. 법 공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난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실용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그 단계가 몇 단계냐?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면 공부 방법은 3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는 기본 공부입니다. 그건 뭐냐면 법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도 그러고 형법도 그러고 기본적으로 법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야 되고 개념을 알아야 되고 기본 법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화 공부입니다. 심화 공부는 뭘 하는 것이냐면 기본이 되어 있는 이 체계 안에다가 판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판례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중에서 하나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 학생들은 응용 단계 공부를 하는 것이죠. 문제도 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학은 어느 분야가 됐건 간에 절대 기본, 이 법리 공부 단계가 착실하게 되지 않고 심화 단계에 판례를 짚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단계는 나무로 따지면 이 나무 줄기 그리고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판례는 뭐냐? 잎사귀예요. 판례가 가령 형법만 하더라도 공부해야 되는 판례가 한 700, 800개, 한 1000개가량 됩니다. 잎사귀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법리 공부를 기본적으로 안 하고 줄기하고 가지를 제대로다가 만들어 놓지 않고 그대로 갖다가 그냥 잎사귀만 갖다 딱 넣어버리면은 이 잎사귀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 그래서 마치 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런 온갖 잡동사니를 하나 창고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시험 볼 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네. 그래. 그럼 두 번째, 그런데 또 하나는 이 형법이 다른 법과는 우리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형법 전공자로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법학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재가 하는 학문이 아니라 수재가 하는 학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재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수재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수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어차피 공부니까 뭐 책을 보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는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유튜브 보는 우리 학생들 그건 다 하잖아요. 다 하니까 무슨 얘기냐. 천재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법학은. 사실 그렇습니다. 천재면은요, 법학이 아니라 무슨 수학을 하든지 경제학을 하든지 그런 걸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법학은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보면 이해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학은 머리가 좋아, 이런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근데 우리 이런 얘기예요.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 딱 예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외가 뭐냐? 형법입니다. 특히 형법 중에서도 형법 총론이에요. 여러분들 형법 총론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형법 총론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500페이지 된 형법 총론 책 있잖아요. 이 책 한 권이
뭘 써놓은 곳이냐 하면 형법 조금 공부해 보신 친구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범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이다. 딱 하나 명제가 있습니다. 이게 범죄 성립 요건인데 요걸 500페이지를 써놓는 것이 형법 청문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계적이겠습니까? 논리적이겠습니까? 형법, 특히 형법 청론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생각을 하고 좀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법학 공부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에 한 100페이지, 120페이지 책을 읽으면 된다. 근데 형법에 특히 형법 청론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20페이지로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자기네로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형법 공부는, 특히 형법 청론 공부는 오늘 내가 페이지를 많이 읽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도록, 모르면 어떤 부분을 물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체계를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좀 다른 면입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